여러분, 이 수학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단순해 보이는 사칙 연산 수학 문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전파되어 전 세계 온라인 수학계를 뜨겁게 달궈 놓았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 2요. 아, 2. 12 곱하기 12. 네. 12 곱하기 2. 24. 24. 48 나누기 24. 2. 아, 24 곱하기 12 한 거. 24 24 곱하기 곱하기 12 한 값. 2는 아니겠네요. 네. 2. 야, 처음에 2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기서는 이제 막 얘기할 때 288을 했는데 갈로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 여기에는 이제 곱하기니까 24니까 나누면 2가 되는 거 아닌가? 곱하기니까 24. 24 곱하기 10이다.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네. 네. 왜 이렇게 정답이 서로 다른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2가 답이라는 해석, 288이 답이라는 해석,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존재하고요.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2도, 288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어째서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은 그런 과정들보다도 정답을 찾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수학은 이제 뭘 배우는 학문이냐면 수학은 논리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내가 수학을 아무리 가르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논리더라고요. 논리. 이 논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행동에 또는 모든 우리 그 사회에 논리가 아닌 게 없어요. 수학은 문제를 잘 푸는 게 수학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수학이.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는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 수식 기호 가지고 XY 써가지고 푸는 게 논리적 합리적 사고 아니에요. 2014년 세계일보가 수학을 포기한 청소년 131명에게 무작위로 물어본 결과 70% 이상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수학을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답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요즘 학생들이 수학을 언제 포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랬더니 1학년 때 포기한대요. 고등학교 가면은 점점 심해지기는 하죠.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한다는 말을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수학을 안 하게 되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미국의 직업 명칭 사전에 따르면 개인의 수학 학습 수준을 6단계로 나눠 그 단계에 맞는 직업을 6개 군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수학 학습 능력이 낮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느냐? 미분은 배워서 대체 어디에 쓰며 척분은 배워서 어디에 쓰는가?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은 학문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시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학을 배우는 것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초학문이자 교양 지식인 것입니다. 이렇듯 수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수학을 포기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한 수학 교육 과정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수학이 너무 어렵고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는 과목이다. 나는 수학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나오지 않거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려워서 포기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양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한다,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평가를 쉽게 해야 실질적으로 학습량이 경감될 수 있다. 세수학운동부터 계속 교육 내용을 경감시켜 왔는데 당시에 없던 수포자라는 용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학습 양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그 수학 내용의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수포자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닐 거다. 수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수학 포기자, 즉 수포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이전에도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Congratulations, girls! Wonderful!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국제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너무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러니까 원리나 이런 거 모르게 계속 사교육으로 이제 수학을 막 계산만 하게 시키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학습지나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이 원리라든지 이게 왜 나왔는지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런. 여기 아마 우리나라는 보통은 이제 60년대로 보는 거거든요.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수학 운동은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대로 보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3차 교육과정 공포 시기가 1971년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량 생산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각종 물건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공장에서 일할 일손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인력도 대량 생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장으로 말하자면 기능공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러한 시대에 맞춰 학교 교육 또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인력을 육성해야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 몫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기 위해 채택된 수업 방식이 바로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노동자를 양산해야 될 때는 군인 교육과 똑같죠. 군인 훈련소 교육이 행동주의 교육이거든요. 훈련소 교육이. 훈련소는 한 달 4주간 교육받고 군인을 만들어내야 돼. 그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또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군인이라는 게 길러야 될 이 부대 배치하기 전 목표가 딱 정해. 이런 인간을 만들어서 근데 우리 애들은 군인 갈 사람들이 아니고
평생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수포자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수학계에서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교사들의 열망. 대구의 학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감산초의 방과후 수학교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정규 수학 수업 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에 계속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수와 가깝게 수에 대해 친근하게 지내야만 학년이 올라가고 수학이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30. 저도 이렇게 보면 수포자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어릴 때 이렇게 그냥 방치했던 맞아요. 네, 그러면 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깝게 이렇게 네. 했으면 이렇게 수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학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 뭐 문제를 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수학을 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좀 이 이렇게 수업의 좀 아이들은 가깝게 하지 앞으로 않을까. 어려운 수학 문제가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다사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수학 성적은 낮지만 아직 수학에 흥미와 열정을 잃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입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 모두가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다 같이 협심해서 풀어내고 성취감을 일깨우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버리면 그게 잘 안 보여. 이게 직각이 달라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이것도 빼야 되니까 복잡해지잖아. 이게 강좌 이름이 수학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기초가 아주 약한, 기초가 아주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얘들이 2학년이니까 마지막 학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 안 될 수도 있고 1학년 때 배운 과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이 시간에 다 해주는 거죠. 지금 학원에서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게 문제 풀기만 가르치거든요. 개념은 모르고 그냥 문제만 풀어요. 반복적으로. 네, 그냥 반복적으로 외워서 그 문제는 푸는데 문제를 바꿔서 물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엄두가 안 나죠. 이런 복습 과정을 해주는 학원은 없으니까. 수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너무나 오래 전부터 인류는 숫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수를 삶의 지표 삼아, 수를 생활의 토대 삼아, 수를 유용한 벗 삼아 그렇게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수포자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학은 정말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학문일까요? 수학이 포기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이고 힘들 때 뭔가 이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존재일까요?